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서 패소한 당진시가 정부의 후속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정부가 지자체 간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충남 지역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나흘 만에 50%를 넘었습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재난지원금 신청률은 7일까지 5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예산군이 복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6월까지 558억 원을 투입해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형 배달앱을 도입합니다. 기존 배달앱보다 수수료를 최대 9배 낮추고 지역화폐와 연계해 이용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나흘 만에 50%를 넘었습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4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7일까지 신청률은 53%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태안이 78%로 가장 높았고 서천과 홍성이 70%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29개 업종, 법인 택시 운전자 등인데요. 충남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혜은 아나운서, 평소에 배달앱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북적북적한 곳에 나가서 먹기보다는 좀 시켜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편리한데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 배달앱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형 배달앱 도입을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수수료를 최대 9배 낮추고 또 지역 화폐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한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포신도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최낙준 씨. 한때 배달앱을 3개까지 이용했지만 나가는 돈이 많아 지금은 하나로 줄였습니다. 이마저도 가장 저렴한 등록비와 수수료로 쓰고 있는데 비용을 많이 들일수록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방식이 불만입니다. 처음에 이 배달 어플이 장사가 열심히 하고 또 맛이 평점이 좋고 리뷰가 이렇게 되면 장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뭐 맛을 잘한다, 뭐 친절하게 한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쓴 업체가 많이 뜨는 겁니다. 실제 위치와 떨어진 곳에서도 가게를 노출시키기 위한 이른바 깃발꽂기도 상인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꽂아야지만 사방에서 이제 저희 광고를 보고, 그리고 또 그 거리가 짧으면 또 상위에 노출이 되니까 광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깃발에 7개 꽂았습니다. 하나당 8만 원이고 부가세 8천 원 포함이니까 8만 8천 원씩 7 곱하기 7 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충남도가 나섰습니다. 수수료가 낮은 민간 플랫폼을 충남형 배달앱으로 선정해 활성화하겠다는 계획. 실제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기존 배달앱이 10에서 15%대 사이인 반면 충남형 배달앱은 1.7%에 불과합니다. 최대 9배 저렴합니다. 매달 내는 등록비 또한 없습니다. 상단 노출은 광고비가 아닌 고객 리뷰와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소비자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달앱 처음으로 지역화폐 결제 기능을 추가합니다. 지역화폐는 먼저 구매할 때 10%의 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10%의 또 페이백도 받고 있기 때문에 20%의 할인을 받으면서 다시 또 이용하는 거라서 훨씬 더 소비자들이 좋아할 내용입니다. 충남도는 상반기 안에 배달앱을 출시하고 홍보와 이벤트 등을 지원할 예정. 비대면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선보이는 배달앱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많은 당진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당진 평택항 매립지 소송. 이 소송에서 패소한 뒤 당진시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자체 간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2000년부터 20여 년 동안 다툼이 있어왔던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 사건이 지난 2월 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게 되어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 경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매립되기만 하면 언제든 관할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가 정부의 매립 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과연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재판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판결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짧은 결정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많은 갈등과 피해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만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누구의 잘자섬을 논의하기보다는 현실을 즉시하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당진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향후 충청남도와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성을 정하겠지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선 정부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원인이 정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지역 상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당진시의 서부도 매립지 조성 및 세계적 기업 유치 성과 등이 관할권 판결로 사라진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당진시 관할의 바다를 매립하여 평택시에 귀속시킨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당진시의 어업구역 확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엄혹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공급될 백신을 계기로 암흑 같은 터널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 소송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일 수 있다는 말처럼 이를 계기로 당진시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경기로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최근 충남 청양군 한 하천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쯤 청양읍 지천 생태공원 인근 하천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 한 구는 하천 얼음 아래 물속에서, 다른 한 구는 인근 풀숲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웅크린 채 숨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신 발견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이 어떤 이유로 하천에 들어갔고 왜 알몸으로 발견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발견된 옷가지의 경우 찢기거나 흙이 묻은 흔적이 없어 범죄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시신에서 목졸림 등 외상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40대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모녀가 지난달 31일 오전 2시 40분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뿐입니다. 이들이 집을 나서 해당 공원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공원 인근 CCTV에 포착됐다는 게 경찰이 현재까지 찾아낸 유일한 단서입니다. CCTV는 공원 내 여러 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시신 발견 장소는 비추지 않아 모녀가 왜 나체로 발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할 만한 유서나 주변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그렇다고 모녀가 수심이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천에 실수로 빠져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한 주민은 장마철에는 하천 수위가 높아지지만 평소에는 1m 안팎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시신은 2일 대전 소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부검이 진행 중이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역대 가장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했었죠. 특히 예산은 당시에 피해가 심각해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는데요. 예산군이 오는 6월까지 558억 원을 투입해 복구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 대술면의 한 마을 하천에 놓인 다리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상판 한가운데가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시간당 70mm 넘게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여름, 하천 바닥이 파이면서 다리가 주저앉은 겁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하천을 건너려면 멀리 돌아가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물은 맡은 이 뚝이 거의 막 넘치도록 그렇게 물이 들어갔었다고요. 그래서 좌우 그 뉴스에도 보다시피 도로가 거의 반도 넘게 잘라서 나갔었고, 그래서 이 뚝마다 다 이게 거의 다 무너지려고 트럭 타나 경운기나 사람이 건너가야 하는데 못 가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마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하천 둑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호우 피해를 입고 아직 복구하지 못한 곳은 올해 상반기까지 복구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도로와 다리가 파손되거나 둑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220여 건에 대해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원된 국비 403억 원을 포함해 모두 558억 원이 투입됩니다. 예산 읍내지구와 은행 소하천 등 대규모 복구가 필요한 곳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기철 이전인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공사 중에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다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곳곳에 상처가 여전한 가운데 예산군은 이번 재해복구 사업에 관내 업체를 참여시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충남도 농림축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 수당 지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반말과 막말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민주당 충남도당은 김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요.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도중 발생한 일에 대해 중징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앞선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됐습니다. 당진시가 지역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합니다. 당진시는 청소년재단 설립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자유학기제 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는 다음 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임원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재단을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양읍이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합니다. 청양읍은 오는 3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수거를 오전 6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수거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 차량 소음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청양읍은 수거 시간 변경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LG 헬로비전 충남방송과 청양신문이 청양 지역 미디어와 문화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8일 충남방송에서 청양 지역 미디어, 문화, 예술 분야 진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뉴스와 프로그램 교류,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각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